네, 안녕하십니까. 워글워글 세상TV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석 교수입니다. 오늘 11월 9일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현대해양이라고 하는 수산 분야의 전문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편집국장직을 맡고 계신 우리 박종명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 국장님, 현대해양이라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참 생소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저는 아주 오래전에 부산수산대학 교수 시절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현대해양이라고 하는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놀라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현대해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현대해양은 1969년도에 창간이 돼서 지금 올해 만 53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간하신 분이 지금은 부경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하신 분이 창간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창간하셨던 분은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창간을 하게 돼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주로 다루는 것들은 과거에는 수산을 좀 주로 다루다가 지금은 해운, 항만, 물류, 그리고 또 조선, 그 다음에 해양까지 들어오려는 말 그대로 해양산 전반을 다 다루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그렇게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현대해양 하면은 수산 분야만 이게 특화하는 줄 알고, 이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다루는 내용을 보고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루구나. 과거에는 해운 항만 분야는 이 한국해양이라고 하는 전문지에서 해양한국입니까? 거기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과 이 분야에 있는 학계,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보다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주 빨리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산 쪽에는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그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이 사이에 경남 마산만, 진해만 이쪽에 정어리가 무리지어서 이렇게 폐사를 당하는 대량 폐사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사태가 왜 벌어졌나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것을 조사도 하고 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어민들이 이제 멸치잡이 고년망 어선, 그다음에 소형 선망 어선, 그다음에 정치망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없이 갑자기 정어리 개체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것들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호내기를 하는데 섞어 잡는 행위가 되는 거죠. 부수 어획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바이캐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은 혼액을 금지시켜 놓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기성 고년망 어선 같은 경우 멸치만 잡아라. 혹은 또 다른 어선 같은 경우는 섞어서 잡지 마라. 이렇게 주 어종 외에 다른 어종을 섞어서 잡는 것을 금지를 시켜 놓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합법적으로 잡힌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군 탐지기라고 하는 그런 소나라고 하는 어군 탐지기가 있는데, 어군 탐지기를 보고 어로장이나 이게 선장들이 투망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경험상 이쪽에는 멸치 어장이니까 멸치가 있을 것이다, 혹은 무리가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멸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던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멸치를 인 줄 알고 투망을 했는데
건물을 던졌는데 양망을 해보니까 건물 끌어올려 보니까 정을이 있더라. 그래서 아이고야 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물을 찍고 찢어서 이제 버려진 틈으로 이제 고기가 빠져나가게끔 했는데 이제 이게 고기라는 것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 양육되는 과정에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미 그 수명이 다 하고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고기를 다시 바다에 내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다시 연안까지 이제 흘러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대량으로 폐사되는 사태가 되고 거기 해양 쓰레기가 되고 또 뭐 결과적으로 해상 투기가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민들이 이제 버렸는데 이것을 수산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빈산수 수계에 의한 질식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2번씩이나 반박을 하고 또 그것을 그 어민들이 버렸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과원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기존의 그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이제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뭐 혼액 금지, 뭐 거먹이, 뭐 금지 체장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다. 이런 그런 규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TAC라 해가지고 총 허용 어획량 잡는 양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잡으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거먹이니 금지 체장이니 뭐 알뱅고기 잡지 마라, 치어 잡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달라, 좀 해소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해양수산 그 정책을 다루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이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빨리 이제 풀어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규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어업이 너무 많이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어민들이 떠나고 농어촌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척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수산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배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 배를 줄이는 어선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자꾸 펴다 보니까 어촌 현장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농어촌 소멸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농어촌 소멸 혹은 규제 뭐 너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또 최근에는 또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지금 전기요금을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용 전기라는 것을 지금 수산업에서 특히 양식업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만나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전기요금만 농사용 전기 이제 이렇게 일반 가정용이나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연간 월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서 뭐 20 몇 퍼센트 조금 더 나아가면 올해 뭐 74%까지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양식업자를 비롯한 수산업이 괴멸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이제 급격하게 올리면은 당연히 거기에 상당한 충격을 입고 타격을 받는다 해서 거기에 대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급격하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인상 자체가 이제 반대가 아니라 요율 혹은 그다음에 급격한 인상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서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어촌의 수산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사실 데이터 관련된 그런 기업에서는 우리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굉장히 싸다 하는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가 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은 기업에게 보조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내용의 글들도 간혹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수산 쪽에 더군다나 가장 큰 피해가 양식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분들로서는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바로 이 뭐야 저 파산까지 갈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네요. 그래 아까 지금 이야기한 그 저 정은이 때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어장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또 농사 짓는 것이 완전 뭐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류 난류가 온도 해수면의 온도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어종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데서 살던 어종이 열러와 있는데 지금 뭐 번연망 선망하면서 그렇게 잡으러 갔더니 이것보다 딴 것이 더 많이 잡힌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잡았다가는 이 큰일 난다 이거지. 거기에다가 요 근래에 해운대 앞바다에도 그랬고, 통영 한산면 그 앞바다, 거기에도 해안가에도 갑자기 저거리 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저거리 떼가 나타나고 또 저거리 떼가 죽었다. 이거는 좀 뭔가, 저는 그 신문을 보고, 갑자기 또 많이 다른 어떤 지역에 막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 막 갑자기 폐사를 하고, 이게 과연 그 산소 부족하고 이렇게 좀 납득하기가 제가 이 자연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업 분야에 우리 다른 전 정부에서도 뭐 전봇대라든지 손톱 및 가시라든지 하면서 규제 완화, 탈규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 해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해수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인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자료를 보거나 하게 되면은 뭐 어민들이 자기가 버렸다고 이렇게 또 직접 유튜브 이런 데 막 적어놓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과연 우리 같이 수산물을 소비만 하는 사람들로서는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느냐. 과연 그런 한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말고는 하는 데가 없느냐.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대학이라든지 그 수산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뭐 다른 의견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제주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도 가끔씩 거기에 대한 내용의 글도 쓰고 하는데, 그분 말고는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분야를 해가지고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어떤 공신력 있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좀 이게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소위 이제 뭐 기자들 말로 이렇게 멘탈 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속칭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뭐 지난번 어떤 학술 대회에 가니까 이제 관변 연구자 이런 용어를 쓰던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업계에 보니까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이제 생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 관조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뭐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학술 결과, 연구 용역 결과를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뭐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자면 1-1은 3이다라는 결과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는 이런 정부 부처의 지침이 있었다 하면 거기 맞춰서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1은 3이 아니고 2다. 내가 어떻게 1-1은 3이라는 결과를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계속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리 폐사 사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실제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른 이제 어민들을 취재하고 이렇게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언을 다 확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면 SNS에서 이렇게 어민들이 버려서 저렇게 많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정책을 바꿔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연구
학자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관변 연구자나 이런 그 오면까지 들으면서 이제 뭐 용역비를 받거나 아니면 연구비를 받거나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뭐 교수님이나 뭐 연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그 양심적으로 1+1은 3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어리를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바이캐치를 혼익이 되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바다에 덤핑 이렇게 할 때 그 잡은 그 어민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겠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생물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뭐 소득으로 이렇게 사매매라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뭐 불가능하고 참 난감한 문제네요.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그 정은이 떼들이 막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에 한 TV에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해운대 앞바다에 뭐 그렇다는 걸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우리 산소가 부족하면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가다가 또 그렇게 확 죽었는지 너무 빨리 달리다 그래 될 수도 있는 거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실제로 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던 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그 남동해 연구소에 이제 그 고위 관계자를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천적에 쫓겨서 천적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갈치 혹은 뭐 제빵어 이런 그런 천적이 쫓겨서 이렇게 얘네들이 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빈산수 수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질식사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일반인들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빈산수 수계 일어났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했다 하면 어떻게 정어리만 죽을 수가 있냐. 다른 물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양식되는 그런 뭐 멍게나 뭐 폐류, 어패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자율적으로 그 자기 의지에 따라서 맑은 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이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인간의 그 동작보다 훨씬 빠른 이 물고기들이 왜 거기서 빈산수 속에 일어나는 그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냐, 한 어종만 죽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기성 고년망을 하시는 그 고년망 수협의 그 조합장님을 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업계에서 이렇게 이번에 버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 이해를 못 하고도 왜 멀쩡한 고기를 버려? 그러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민들 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좀 과하게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몰매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잘 이해 못 하시는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뭐 수산자원관리법이라든가 순화법이라든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할 텐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잡은 고기 왜 멀쩡한 고기 왜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매도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번에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 못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게 누구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는 분이고 어제는 저 페이스북에 이제 딱 한 분이 뭐 버렸다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촬영해서 올린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문 얘기 좀 버렸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실명을 대놓고 얼굴 내놓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고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가 오면은 또 안 버렸다고 얘기하거든. 저한테는 이제 제가 워낙 인맥이 넓고 그다음에 더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또 인연이 닿고 하니까 이제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또 이제 다른 언론에서 오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 또 하시거든요. 뭐 이게 굉장히 국민적 매도를 당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쪽에 수협 조합장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제 조업을 나가서
이제 이번에는 버렸다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평상시에 버린다. 네. 평상시에도 지금처럼 뭐 어장이 바뀌고 정어리대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토막을 하다 보면은 저도 실제로 그 성산에서 이게 뭐 이렇게 그 고기 잡는 멸치 잡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했지만은 그 그물을 양망할 때. 예. 끌어올려서 양망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멸치를 잡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렇죠. 갈치 새끼로 가죠. 그러니까 풀치로 가는 갈치 새끼도 있고요. 뭐 꼴뚜기라는 것도 있고. 저는 그다음에 옛날에 거북이도 따로 같은. 네, 맞습니다. 이게 꼴뚜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청어도 있고 뭐 전어도 있고 막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제가 분리해서 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잡혀버리면 할 수 없이 그물 찢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물 찢으면 또 그물이 훼손되네. 그것도 다시 꿰매야 하는데 꿰매려면 또 최소한 또 한두 시간 또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불이익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투망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물 끌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사이에 그물 찢어서 헛수하고 꿰매고 이런 시간들을 낭비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같이 유류가 굉장히 유류값이 굉장히 인상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소모적으로 이렇게 수산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면세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세율가 보니까 한 드럼이 200리터인데요. 200리터에 한 25만 원, 26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100% 이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과거에 비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호소를 하시죠. 그래서 조합할 때 그래도 면세율은 아직도 그래도 적용되죠. 면세율 사용. 그것도 이제 사실은 면세율도 그것도 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많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물론 환경운동은 굉장히 필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환경운동이 필요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수산업을 위해서는 필요도 한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상업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율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멀리 더 많은 시간 동안 어업에 종사한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양을 잡기 때문에 자원이 어획노력을 더 많이 투입한다. 그렇죠. 자원이 고갈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운동가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면세율이나 아니면 수산 보조금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장이 어업인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일터인데 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임해의 공업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라든지 산업 폐수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또 어장이 망쳐지게 되고 또 공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분들이 그쪽을 기후변화에 책임질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어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때 바다 한가운데다가 CCTV를 갖다가 달 수도 없는 거, 어디 밀폐된 공간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통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다는데 바다에다가 CCTV를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납득을 안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럴 때 저는 가해가지고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컨대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밀양 공항 입지 할 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외국의 어느 기관을 불러가지고 평가를 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볼 때는 이것은 아주 해외로 볼 때는 아주 재밌는 예문거리라고 나는 봅니다.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관련돼가 마린 리소스 컨저베이션이라든지 APEC에 있어가지고 MRC, 저도 거기 한 25년 전인가 거기 한번 참여한 적도 있는데 그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이번 정리 관련해가지고서는 우리 박 국장님과 함께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2부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